책 교재가 1권이 있고 2권이 있어요.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. 1권은 현대문법과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2권은 문학과 비문학. 여기서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문이나 논설문 이런 따위를 말합니다. 그래서 문학, 시, 소설, 수필, 희곡 이런 거하고 비문학, 설명문, 논설문 하는 거 알겠죠? 이런 거를 묶은 겁니다. 개정 7차 과정을 따지면 뭐 화작문, 화법작문, 합법작문이 포함되는 것.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2군입니다. 그러면 시험법인은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건데 수능 시험과 달리 수능 시험은 화법작문 몇 문제, 문법 몇 문제, 문학 몇 문제, 비문학 몇 문제로 정해져 있어요. 수능 국어 영역은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. 영역별로.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영역별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. 있죠? 영역별로 정해지가 않죠. 그래서 통상 평균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1권에서 대략 한 절반 정도 나오고요. 2권에서 한 대략 절반 정도가 나옵니다. 있죠? 근데 경우에 따라서 비문학이 좀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 그러네요.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꼭 영역별로 출제 문항 개수가 정해진 건 아니다. 수능과의 차이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대충 이렇더라. 근데 문제는 지금 이론 개념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은 초심자가 하는 거예요. 공무원에 맨 처음 오는 사람 알겠죠? 또는 두 바퀴 도는 사람 아니면 엄청 잘 공부를 했다가 다시 복귀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빠른 시간에 총 정리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듣는 수업입니다. 그래서 이 수업은 개념 설명부터 해줍니다. 알겠죠? 개념부터 설명해 주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부분은 어려워요. 두 개. 그래서 보면 문학 같은 경우는 시나 소설이 나오면 어떤 작품이 나올지 어떤 소설 어떤 시가 나올지는 알아 몰라? 모르죠. 그죠? 모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푸는가 푸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수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다만 이제 심화 완강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는 문학 특강을 하게 되면 시험에 나올 만한 작품들을 싹 훑어주는 그런 수업도 있긴 합니다. 그러나 종합반에서는 어떻게 문항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 이렇게 이론 설명으로 위주로 할 것이고요.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 유형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. 왜냐하면 특정한 설명문 논술문 지문을 적중시킬 수는 없잖아요. 시험지를 틀리지 않는 그죠? 그래서 그런 수업입니다.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잘 풀어요. 잘 푼다고요. 왜 잘 푸냐? 수능 문학 비문학과 공문의 문학 비문학을 비교해 보면 수능 문학 비문학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. 그 이유는 지문이 길어요. 비문학 지문이 길어요. 수능은 그러나 공무원은 지문 길이가 수능에 비해서 짧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시나 소설도 수능에서는 고1 과정에서 배웠던 것은 내지 않습니다. 그다음 학교별로 교과서가 다 다른 문학 교과서에서도 특정 작품에서 나오지 않고 특정 교과서에서 내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수능에서는 안 배웠던 교과서 위주로 내죠. 그죠? 낯선 작품을 많이 냅니다. 그러나 공문에서는 이 정도는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겠어? 라는 작품을 많이 냅니다.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문학, 비문학은 상대적으로 수능에 비해서 훨씬 쉽다. 그러나 공무원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두 개죠. 그래서 수업을 보면 총 8주가 있죠. 총 8주 수업을 합니다. 총 8주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문법과 한자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개 위주로 좀 해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8주 동안에 1권 6주를 1권에서 할애를 하고요. 한 2주를 2권으로 합니다.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식당에서 밥 먹다가 보니까 학생이 와서 질문하던데 왜 문법은 자세히 하면서 문학 2권 할 때 빨리빨리 넘어가요? 그러는데 그분은 첫 시간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는 게 학생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.
똑같이 그냥 사주 이렇게 해버리면 문법은 그냥 날라붙게요, 그냥. 날림으로 해버리는 거죠. 그러면 안 되죠. 그래서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한자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 말만 해주고 스스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. 그러나 스스로 외우라고도 뭐를 좀 가르쳐주고 외우라고 하지라고 해서 아침 특강 때 한자는 아침 특강 때 한자는 시험에 나온 한자를 처음부터 전범위를 쭉 한번 훑어줍니다. 그리고 어떻게 공부한다 요령과 함께 외우는 방법도 조금씩 알려주죠. 근데 한자 자체를 아예 모르면 외워야죠. 있죠. 대충 하늘 천자라든가 물 숫자라든가 이 정도라도 안다면 왜 이 한자가 이렇게 생겼는지 어려운 한자들을 조금씩 암기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그 한자의 육서 원리를 가르쳐 줘가지고 한자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수업을 아침 특강합니다. 그래서 아침 특강은 한 번 했던 아침 특강은 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아침 특강 때 한자를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학생도 들어두면 좋습니다. 알겠죠? 꼭 들어주십사 하고 아침 특강이 거의 새벽 특강이죠. 아침 일찍 가니까 꼭 들어주시고 대부분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한다. 알겠죠? 그래서 8주 중에서 6주를 일본어를 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